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1월이 되면은 증시가 조금 다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1월이 되자마자 꽤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상 드디어 끝났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승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월에 비둘기에 가까운 쇼에 반한 투자자들은 채권 그리고 주식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채권 시장도 어느새 10년물이 4.6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5.0을 넘기면서 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귀신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게다가 금리가 하락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빅테크, 우리나라에서는 네카오, 게임주, 2차전지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 그 리스크는 뭐 거의 끝났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남은 악재는 딱 하나, 경기 침체 공포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요 녀석이 언제 다가올지, 그리고 요 친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 저 기릿은 계속 공부하면서, 물론 제가 또 언제 주식이 뭐 급락할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최대한 한번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오랜만에 보자면은 일단은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더 큰 확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눌렸던 주식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11월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증시가 아니라 이때까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채금리 급등, 그러니까 뭐 금리 급등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두 개 악재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악재가 사라지면서 눌렸던 게 튀어오르는 추세적인 상승장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고 그냥 반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저 기릿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는 소리겠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최근 하락한 부분에 50% 정도의 회복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보통 호재가 있거나 호재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매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호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악재가 사라지면서 야, 더 올라가기 전에 사자,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하락한 거에 50% 정도 회복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밑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매수세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며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올려주는 게 바로 새로운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새로운 호재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빅테크의 실적이,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어떤 친구는 좋고 어떤 친구는 나쁜, 모두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하기가 당분간은 어렵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이쪽에서 전쟁이 빠르게 끝내준다면은 그거는 또 새로운 상승 동력이 잠시 동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면은 떨어진 부분에 50% 정도가 회복하면은 그때 보고 우리가 호재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파악을 한 다음에, 야, 이거 좀 애매한 것 같다 싶으면은 현금 비중 조금은 만들어 보자, 요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다만 이러한 표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표라서 당연히 틀릴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기름들이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당연히 그냥 큰 의미 없이 줄만 그어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450,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0에서 30, 이 정도 라인쯤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요런 고민도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이거는 지수만 말씀드린 거고 개별 종목 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많이 반등하는 친구가 누구죠?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애가 보통 이런 하락장 다음에는 많이 떨어진 애가 가장 많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친구들은 이때까지 떨어지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죠. 그 악재가 재조명되며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해서 조금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을 필요가 있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으로,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은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씨를 뿌린다라고도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은 일단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에 갑자기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길이 그 실적 발표 후에 갑자기 20%가 그냥 빠지던데 갑자기 무슨 낙관론이 나오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테슬라는 증시가 반등하는 와중에 무려 6%나 급등했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낙관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바론 캐피탈의 창업자인 바론이 앞으로 9년 내에 테슬라는 5배가 더 오를 것, 그러면은 테슬라 $1000 간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러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도 한술 거들었습니다. 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어렵긴 한데 하지만 장애 홈런 몇 번 정도 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뉘앙스로 조금 자신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 사실 일론 머스크의 팬들은 그 자신감 때문에, 약간의 그 똘끼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도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사업이 어느덧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들었을 때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머스크는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참고로 지금 스페이스X의 가치는 200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400조인데 그 반토막 정도나 되는 걸,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링크가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하니까 상장 시점도 다가오는 거 아니니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때쯤 되면 뭐가 오를까요? 당연하겠죠. 우주 테마가 오를 수 있고 우주통신 테마라는 게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 스페이스X 관련주 과거에 같이 일을 했다든지 혹시나 지분이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하지만 애플은 호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실적 때문에 당분간 오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는 중국 매출 부진, 맥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 요런 부분에 투자자들은 집중했다고 합니다. 다만 AMD도 그랬습니다. 시간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뚜껑을 까 보니까 오히려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애플도 실적이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냥 마이너스 3%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정말 나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플러스까지 내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공모주는 여전히 보통. 자, 공모주는 망할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 커피값 이상의 수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튜바이오는 예상 외의 급등까지 하며 변수를 키우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도 무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 5개의 공모주가 오니까 참고하시고요. 토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꼼꼼하게 공부를 또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하는 캡스톤 파트너스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좋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주의 시대. 자, 게임주가 최근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슬금슬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오른쪽 아래로 쭉쭉쭉 떨어지는 칼날이다가 그런데 이평선이 모이면서 쭉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매력적인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유마저 확실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그 주인공은 바로 NC소프트인데 이렇게 오늘 10%나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플러스 신작 출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야심작인 TL 출시가 당장 한 달 뒤라고 하죠. 참고로 TL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임입니다. 보통 RPG 하면은 직업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은 직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7개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포인트는 1000명이 넘게 참여하는 공성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게임이라고 하니까 과연 뚜껑을 까보고 유저들의 판단은 어떨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칠성 슬금슬금 올라가네. 자, 롯데칠성의 차트를 보면은 정말 소물이 소문없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정배열이 되는 가장 완벽한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NC소프트 그 친구 같은 경우가 딱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트를 많이 공부를 하곤 하죠. 어쨌든 롯데칠성 볼 때마다 새로운 차트를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와중에 삼성증권은 롯데칠성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며 목표가 19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롯데칠성 매출액은 4.1조, 영업이익은 3천억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가 넘는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며 그 중심에 있는 상품은 펩시 제로, 밀키스 등의 제로 제품과 세로 소주 있죠. 이 친구들의 힘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또한 맥주 신제품도 곧 나올 것이라 그 부분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롯데칠성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롯데칠성의 내년 예상펀은 9.4, 배당은 2.4% 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칭따오 소변파동 이후 안 먹어요. 최근 칭따오 소변파동 기억나시나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오는 그 맥주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이미 그 집은 바퀴벌레한테 먹힌 집이라고 그런 것처럼 걸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아마도 다른 그런 것도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당연히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중국 맥주 수입액이 소변파동 이후 무려 4분의 1 토막이 한 번에 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다 회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기업은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아야겠죠. 저 그래서는 일단 올해까지는 우리나라 맥주인 필굿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팔라듐 ETF 마이너스 40%. 올 한 해 국내 ETF 중 가장 많이 하락한 ETF는 무려 39.37%를 기록한 KB스타 팔라듐 선물 ETF라고 합니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팔라듐은 금, 은과 함께 3대 귀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나면서 금값, 은값 오른다는 거 많이 보셨죠? 하지만 팔라듐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귀금속이면 당연히 얘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힘이 없는 이유는 귀금속보다는 산업금속 이쪽으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에 있는 매연 저감 장치에 팔라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팔라듐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팔라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첫 희생양은 바로 팔라듐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취득가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예정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생겨난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이 아니라 취득가를 기준으로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을 하는 승용차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소식은 중요하겠죠.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미국의 서머타임이 5일 오전 2시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며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6일부터는 미국 정규장은 11시 30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10시 반에 개장하죠. 그런데 이게 1시간 미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머타임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타임을 그냥 고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라면 더 레드 정식 출시. 8월 한정판으로 잠시 출시했던 신라면 더 레드가 20일날 정식 출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80일 동안 1,500만 봉이나 팔리며 올해 농심의 라면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인기 비결은 당연히 매운맛이겠죠. 저 기릿은 신라면 더 레드는 먹지 못했고 삼양에서 나온 건가요? 맵탱. 그 친구를 한번 먹어봤는데 꽤나 괜찮았습니다. 아마도 신라면 더 레드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충분히 저 기릿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릿분들도 아마 비슷하시겠죠? 다음입니다. 지상철이 지하화됩니다. 자, 가끔 지하철이 지상으로 다니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길이 또 10년 전인가요? 그때 서울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그 바퀴 보이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상철이 지하화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빠르면은 11월에 특별법이 발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추진 노선은 내년 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지만 일단 예정은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당정, 경인선은 구로에서 인천 이쪽 코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항상 급등하는 그 친구죠. 특수건설. 이 친구가 잠시 오르다가 빠지는 모습 나타냈네요. 마지막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미친 실적. 저 비만약 열풍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3분기 매출은 전년비 30%나 증가했다고 하며 영업이익도 30%나 넘게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는 지속적인 압도적인 수요를 따라잡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넘치는 수요를 잡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비만약 열풍은 지속적으로 커질 걸 예상해 볼 수 있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1월은 다르다. 일단 오늘까지도 계속 외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